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 보여요. 저는 송한평 작가의 장편 소설인 아몬드를 읽었고요. 요렇게 일러두기라고 마크가 있고 요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안 보이니까 저기 동해 바다에서 오신 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일러두기 네. 알렉시티미아 즉 감정표현 불능증은 1970년대 처음 보고된 정서적 장애이다. 이 소설은 사실에 근거하되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알렉시티미아를 묘사하였다. 네, 이 책의 핵심이라는 게 빡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책의 주인공의 남자 아이의 이름은 선윤재라는 아이예요. 윤재는 6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마 손을 잡고 항상 유치원 왔다 갔다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얘를 못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애기 혼자서 집을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6개월을 지나 어떤 골목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뭐지? 하고 갔더니 책에서 묘사하기로는 나보다 한 2배 정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 11살 혹은 12살의 어떤 남자아이가 얻어 터지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저러다가 제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근처에 슈퍼가게에 딱 가요. 그 아저씨가 그 당시 때 뭘 보고 계시냐면 가족 오락관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가 아저씨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아저씨가 얘 꼬맹이니까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어디서 거짓말? 진짜라. 근데 걔가 계속 가만히 서서 이런 표정으로 하도 애가 계속 그러니까 이 표정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아저씨는 가족 오락관이 끝까지 보고 있었어요. 끝까지 보고 있다가 경찰이 출동을 했고 갔는데 이미 아이는 죽었고 그 아이가 슈퍼 아저씨의 아이. 역시 오늘 진짜 할말 나겠다. 대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윤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윤재 생일이거든요. 시내를 나갔어요. 시청 광장에 밥을 먹으러. 밥을 막 맛있게 먹고 엄마가 먼저 나갔어요. 엄마가 먼저 나가고 할머니 그리고 나가고 윤재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밖에서 어떤 아우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윤재의 눈에는 할머니 등판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엄마가 사고. 천재인데. 네, 엄마 묻지마 폭행이 그날 일어난 거죠. 네. 묻지마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남자가 망치를 들고 나타났어요. 나도 싶다. 망치를 들고 나타나서 정확하게 윤재 엄마를 4번 내리쳤어요. 그러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윤재의 눈앞에 있는 할머니의 등판이 유리문에 그냥 그대로 붙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윤재는 나갈 수가 없었고 할머니 나오지 말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그 상태를 말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변의 모두는 관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도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뒤에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오고 급반전을 이루면서 엄청난 엔딩을 주는데 그 엔딩은 한번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기차역과 바다가 맞닿아 있다는 정동진 맞나요? 네. 제가 그럼 잘 찾아왔네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책은 바로 이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입니다. 두 명의 유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큰 유진 그리고 작은 유진. 이 두 유진은 6살 때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에게 어떤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작은 유진이네 집이 돌연 이사를 가버립니다. 아마 이 작은 유진이네가 소송 과정이 정말 쉽지 않고 또 다시금 아이의 상처를 드러내야 하는 이 과정들이 너무 괴로워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근데 큰 유진이네 부모님은 끝까지 맞서서 싸웠고 결국 원장은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나중에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유진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큰 유진이 교실로 들어섰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작은 유진이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야, 너 우리야 같이 유치원 같이 다녔잖아. 너 그때 일 기억 안 나? 우리 막 뉴스에도 엄청 크게 나고 그랬었는데 라고 물어봤는데요. 작은 유진은 전혀 그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유진이 샤워를 하던 도중에 막 몸에 이상하게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너무도 생생한 느낌이었다. 벌떡 일어선 나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 몸을 타월로 박박 문질렀다. 수증기 너머 거울로 또 한 장면이 지나갔다. 어떤 여자가 꼬마 아이의 몸을 박박 닦고 있다. 아이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며 울자 여자가 따귀를 때린다. 아마도 처음 맞아보는 것 같다. 여러분들도 사실 대충 눈치는 채셨겠지만 그 여자는 유진이의 엄마였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뭐든 잘하고 뭐든 스스로 해내고 만년 1등만 하던 이 작은 유진이는 이 모든 걸 기억해낸 순간 복수를 결심합니다.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그 모든 어떤 고통스럽게 해준 사람한테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죠. 글을 써요. 글을 써요. 네,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아직 정답은 안 나왔어요. 이신이 없다고? 네. 춤을 춰요. 작은 유진은 이 모든 고통과 부모에 대한 복수로 춤을 추기로 결심을 합니다. 건강하게 복수한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아니 우리가 느낄 때는 너 춤을 추는 게 복수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요 정말 학교, 도서관, 집, 학원, 학교, 도서관, 집, 학원 이런 생활만 반복하고 전교 1등만 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디 광장에 나가서 막 미친 듯이 막 춤을 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일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은 작은 유진이를 집에 감금시켜요. 뭐 외출 금지 시키는 거죠 사실. 친구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큰 유진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 좀 구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이 나 가뒀다고. 큰 유진은 또 좀 활발한 친구거든요. 의리파거든요. 잽싸게 제일 단짝 친구 소라랑 같이 야 작은 유진이 지금 감금당해 있대 우리 빨리 가서 구하자 이래가지고 작은 유진이를 구해옵니다. 어떻게 보여요? 소라가 굉장히 성숙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작은 유진이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유진이 집에 있나요? 유진이한테 학습지를 주기로 했는데 제가 깜빡했지 뭐예요. 혹시 제가 여기 동네에 갈 일이 있으니까 유진이 잠깐만 나오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해서 유진이가 이렇게 학습지 받으러 나오는 사이에 애들이 다 같이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자금 조달은요. 큰 유진이 엄마가 그날따라 또 하필이면 학원비 내라고 돈을 줬어요. 큰 돈이죠. 학원비 정도면 한 몇십 될 테니까. 네, 아이들은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 돈을 가지고 정동진으로 갑니다. 이 책은 사실 소설입니다.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사실. 하지만 현실은 가끔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을 때가 많이 있죠.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더 큰 비극을 낳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일도 현재의 내가 단단하다면 현재의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두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슬램덩크라는. 나 최치수. 아세요? 동대만이지.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네. 강백호야. 몰라요. 서태웅이야. 강백호. 나만 안 봤어. 주인공이 강백호인데 강백호가 농구를 시작하게 된 게 최소연이라는 여학생을 좋아해요. 같은 국상고를 다니는 여학생인데 그 눈에 띄려고 농구부 주장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나랑 1대1 뜨자. 농구로 싸우는 거죠. 근데 얘가 농구를 아예 못하는 몰라 룰도 몰라. 그래서 얘가 공을 잡고 그냥 뛰어요. 드리블도 안 하고. 채치손 당하고 이런 왠지 이제 농구를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농구가 좋아지기 시작해. 원래 소연이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농구를 이제 진짜로 좋아하게 된 거죠. 열정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아침마다 운동을 시작하는 거는 소연이 때문이었어요. 소연이가 아침마다 운동을 해서 한 번이라도 보려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게 좀 원래 책 지금도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넘어가는 요 사이에. 근데 제가 그때 엄청 키도 작았는데 살은 또 엄청 많았어요. 완전 귀여웠겠다. 완전 통통한 애기였는데 그 형이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집에서 밥만 먹고 저희 친형은 책에 관심이라도 하게 만들려고 이제 슬램덩크를 정본을 사준 거예요. 오, 멋있다. 그래서 정본을 사줘서 읽었는데 형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죠. 책을 읽고 농구를 시작했어요. 친구들 모아서도 하고. 근데 살이 한 30kg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농구하면서 맨날 12시간씩 농구하고 막 16시간씩 농구하고 이랬었어요. 너무 그래서 너 이 새끼는 책을 읽으라고 사줬는데 근데 읽긴 읽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책을 10번 넘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꽂혔었어요. 아예. 네. 책은 여전히 재미없었는데 이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취미라는 게 생긴 거고 꿈이라는 게 생기고 이제 열정을 갖게 움직인 처음에 이거 슬램덩크 덕분에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시대회 준우승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왜 농구 선수 안 하고 촬영 감독해요? 그게 전학을 가서도 농구를 했는데 거긴 농구부가 없더라고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농구 선수 할 수 있었는데 전학 간 학교에 농구부가 없어서 못 한 거네요. 실력은 되는데. 근데 저는 실력 된다고 생각해요. 체육대회. 진짜 이제 촬영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고3이었어요. 그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 때문에 시작한 거였는데 그 어느 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날도 이제 그냥 촬영 도와주러 갔는데 형준이 형 이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로 이제 연습하는 걸 찍고 있었는데 거기서 매력이 처음에 빠졌어요. 왜냐면은 이 프레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쓰레기, 짐 이런데 이 프레임 많은 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연습을 하고 와 이런 좋은 거짓말이. 그 좋아하는 거를 네.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었나요? 근데 그거 내가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촬영에 어떤 기회가 있거나 그러면은 무작정 그게 페이인지 뭔지 자기가 힘든지 새벽인지 밤인지 안 가리고 달려오고 그거를 돈을 안 준다고 해도 본인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지. 그 느낌. 멋있는 친구구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왜냐면 만약에 이걸 청소년들이 보고 있다면 이 상징이 아 이거 줌 못 당기나? 이거. 수영복이나
팬이나 레시카드를 입고 온 사람이 없죠? 저는 입고 왔는데 일부러. 도윤이 돋보이게 해주려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영화 거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신학도 꿈도 포기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당도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해주실 거야. 어딜 가든지 네가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만 버리고 살아. 너보다 불쌍한 사람 널리고 널렸다. 너 그 생각만 버리면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아빠라고 안 불러도 돼. 어차피 또 새아빠가 생길 텐데. 요 말들, 이 문장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때리면 안 돼요. 나를 생각해서 말하는 척하는데 음, 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말들. 네. 실제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거의 마지막 끝부분에 어른들이 주인공 영재한테 하는 말들입니다. 글쎄요, 그게 뭐 이 사회가 아니면 어떤 어른들이 영재가 다른 아이들처럼 클 수 있도록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로 인해서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또 그렇게 벌어진 아이들은 또 설 곳이 없게 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영재가 극 중에서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이 빈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영재에게 신부님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어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이 신부가 되면 내 삶은 평범해지고 안정될 거라고 믿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손목을 본 것도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영재가 어른들한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거인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절망을 먹고 거인이 되어버린 어린 소년의 생존 영화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동진 평론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런 한 줄 평을 하셨어요. 이 영화는 성장 영화가 아니라 재난 영화다. 나 저것만 기억나. 아 그래요? 어떤 영화에 저게 있었는데 저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인상적인 거야. 요 영화에다 그런 한 줄 평을 남기셨었고요. 저는 여기에 덧붙인다기도 조금 다르게 저는 생존 영화다라고 한 줄 평을